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구독자분의 사연을 나누고 또 우리 공감도 하지만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영어의 참견, 달콤한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한테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이 댓글의 메시지가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도와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막상 들어보시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현실적이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해결책을 정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연자분 이야기 좀 같이 볼게요. 유튜브 영어 채널 구독해서 대화문이나 제가 자주 쓸 것 같은 거 외우고 있는데 다시 드는 의문은 기초인 제가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 쓸 것 같은 걸 외운다고 해도 금방 나가서 말하지 않는 이상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뭐부터 해야 하나 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진심 어린 답 부탁드립니다. 진심 어린 답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 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거의 100%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가 더 이렇게 뜨게 되면서 지천에 깔린 게 정말 영어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양의 영어 학습 자료와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관건은 내가 아무리 자주 쓸 것 같은 거를 외워도 이거 쓰지도 않는데 이거 금방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 또 까먹어서 이거 뭐 하나? 또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우리 비슷한 고민 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사연을 주시면서 본인 스스로 답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우선 본인이 쓰고자 하는 자주 쓸 것 같은 거를 먼저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영어는 일단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토요일 날 미국인 친구랑 브런치를 먹기로 했는데 회사 인터뷰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시사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내가 회사 인터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 브런치 시키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활용도도 높고 그게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아무리 잘 쓸 것 같은 걸 외운다고 해도 금방 나가서 말하지 않는 이상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금방 나가서 말을 해야지 유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때는 여러분의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이 파트너, 그럼 돈 주고 원어민 선생님 써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좋겠지만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런 분 계세요. 스터디 그룹 찾는 거 그렇게 쉬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결책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말 영어를 쓰고 싶다면은 그 방법을 뚫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도 안 돼. 스터디 파트너도 안 돼.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능동적이나 수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든 인터뷰를 보시든 미드를 보시든 어떤 대화문이 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 상대와 내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켜놓고 상대방 말은 멈춘 채 내가 대답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을 쓰셔야겠죠. 그런데 그 방법 괜찮지만 제가 조금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시든 아니면 스터디 파트너 그룹에 끼셔서 팀워크로 내가 자꾸 정체되어 있는 거를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 그리고 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공부는요, 여러분이 이미 대화에 답을 쥐고 자꾸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각본을 쥐고 있는 채로 공부를 하는 게
크게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각본대로 준비한 게 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운 것만 갖고 이래서 내가 알아듣는 그래도 좀 편안한 아는 단어라도 나와서 이어갈 수 있는 공부법으로 자꾸 돌아가세요.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이 일단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 듣기, 귀를 뚫는다고 하는 들어서 이해가 되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각본을 쥐고 외운 것 같고 내가 답을 알고 있는 말은 하지만 상대편에서 하는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거 외우고 있고 뭐 이래도 그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듣기 공부를 정말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듣기가 생 날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공부를 하고 그 여러분들 중에는 영문학 이렇게 좋은 데에 정말 다 많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뭐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 자리에 다 이렇게 굵직하게 계신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디 가셔서 내놓으라 하면은 절대 기죽지 않을 만큼 영어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했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현지에 와서 식당을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가시든 내가 회사에 이제 바로 출근을 하든 학교에 가서 교수님과 디베이트 아니면 어떤 디스커션을 하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듣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정제된 소리로 들었던 그 듣기 방법은 오히려 오염된 소리이기도 합니다. 귀가 뚫린다라면 뭐 이렇게 막아놨던 귀가 이렇게 뻥 뚫려. 그런 시원한 기분을 뭐 비유적으로 말한 걸 수는 있으나 완전히 내가 알아들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께 우선은 영화든 뭐 미드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걸 찾으셔야 하는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몸담고 계신 그 필드가 있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영역. 사무실이면 회사의 사무실에서 뭐 어떤 특정 분야가 있겠죠. 의료면 의료, 아니면은 뭐 법정이면 법정. 이런 분야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정제된 거 말고 완전히 그 세팅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래의 소리를 자막 끄고 먼저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자막을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소리가 맞나? 이 소리의 뜻이 이것인가? 라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확인을 하게 되지만 자꾸 원어민이 원래 말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를 좀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눈치를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불편하면 돌아가잖아요. 자꾸 이 판에 끼고 싶지 않고. 나 영어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막상 미국에 오면은 그 캐시어랑 대화하기보다는 저 옆에 셀프 책으로 가요. 왜냐면 이 사람 말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만약에 나 오늘 계산하는 법 영어로 외우셨어요. 대화물을. 그러면 그것만 말하면 되는데 내가 쥐고 있던 이 각본 외의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는 그 상황을 자꾸 피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이제 콘도 미국 아파트에 살게 되셨어요. 이웃이 저쪽 상대방 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저한테 how are you 하겠구나. 나 예상 질문에 대한 답, good, how are you? 치려고 각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 이웃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야 저기 문 고장났대. 돌아서 가야 돼. 그리고 문이 언제 열려서 너 언제까지는 차를 갖다 어떻게 돌려서 와야 돼.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됐던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어 공부를 하실 때 공부법이 뭐 얼마를 외워라, 자면서 들어라, 패턴 몇 개를 외우면 이거에 대한 공부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판을 읽는 법을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안전한 곳만 가려고 해서 조금만 이 길에서 벗어나면 불안함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각성이 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물론 자꾸 기초로 돌아가서 뭐를 해야 되나요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쌓아와도 또 기초, 쌓아도 또 기초. 매일 같은 자리,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속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공부법도 좋지만 태도적인 면에서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눈치 키우기는 저는 정말 어떤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의자에 앉아서 어떤 학위 뭐 이렇게 증을 받아도요. 나가서 눈치 없어서 못 듣고 판 못 읽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꾸 다시 또 방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 여러분이 눈치만 있다면 그 상대방 원어민 이웃이 나한테 다가와서 door broken, other way? 고장났으니까 안 돼서 저기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런 식의 어떤 눈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화.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선 완전히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전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텍스트로만 하고 싶은 건 정말 시간 문제일까요? 듣기 무서워서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적어놔서 말은 하는데 못 들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눈치를 키우는 공부판을 읽는 문맥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자꾸 크게 키우셔야 돼요. 자막을 먼저 막 키지 마시고 이 판을 한번 좀 보세요. 어느 판을.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영화 한 편 다 본다. 이게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쪼개서 내가 그 부분을 좀 키우는 거죠. 2분도 좋아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때 이 사람들 이런 경우에 이런 말들 쓰는구나 라고 나중에 맞춰보고 싶을 때 다시 자막 키시고 원어민의 원래 음성과 그 속도랑 내가 자막을 읽는 걸 제가 싱킹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자꾸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 문법만 할 것이냐, 기초 발음만 할 것이냐, 기초 회화만 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거를 벗어나세요. 기본으로 그냥 아예 오셔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실전 문제를 먼저 풀어보듯이 그냥 윗급으로 올리십시오. 윗급으로 올린다 함은 무슨 고급 영어, 뉴스 청취에 무슨 시사에 토론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한국에 계셔도 미국에 오게 되면은 바로 그 날부터 듣게 되는 노출되는 그 영어에 좀 많이 익숙해지셔라. 한국에서 okay, yes, no 라는 이 영어 세 단어만 알아도 미국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살아남는 관건, 정말 중요한 조건은 그것도 들어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잘 하시려면은 소리만 듣고 맨날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판을 읽으실 수 있는 그 힘을 좀 키우셔야 한다. 그리고 이 판을 키울 때까지는 좀 버티는 힘도 필요하시고 너무 자꾸 기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마치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기초부터 쌓으려면 너무 자꾸 무너지고 내가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포기 확률이 높잖아요. 차라리 실전 문제 풀어놓고 실전에 정말 맞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방법도 괜찮은 겁니다. 성문, 기초영어 맨날 까맣게 고개만 아니면은 수학의 정석 맨날 앞에 집합 부분만 이렇게 까마다가 포기한 그 기억 있으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정긴경수님, 로이스님과 인터뷰 때 100%, 200% 공감했던 바는 지금 당장만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머리 희끗희끗해질 때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만 있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당장의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내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면서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매무새를 다듬듯이 영어를 보고 또 봐요. 나가서 원어민과 간단한 스몰톡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는 순간이 매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이 장황해지긴 했지만은, 대화문을 하실 때 능동적인 어떤 팀을 만드시거나 자꾸 나를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가 가능한 거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토막토막 짧게 그 내가 완성도를 높이는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지금만 보고 하셔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그런 내 동기를 꺾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셔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하다 보니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만큼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또 진심 어린 조언 해드릴게요.